용의의료원에서 간이식 간담체 외과를 맡고 있는 김범수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심재준 교수님이 이제 수술을 의뢰하면은 저는 이제 간 절제라든지 간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암과 간 경변증 치료로서 간이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로는 말기 간 질환이 어떤 것인지, 간이식 수술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환자에게 있어서 적용되는지, 간이식의 종류는 어떤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술 비용은 어떤지, 그리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기 간 질환은 앞서 심재준 교수님이 자세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과적인 치료에도 더 이상 호전이 없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간 경변증이 진행되면은 이 간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합병증 등이 그 혼수, 간송 혼수가 발생할 수 있고, 황달, 또 황달이 생기니까 이제 소변이 검게 나올 수가 있겠죠. 또 복수, 또 복막염, 또 위식도 정맥류 출혈,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아마 이런 증상을 가졌던 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간은 현재까지 대체할 수 있는 장기가 없기 때문에 이 간이식이라는 것은 그 간 기능이 저하돼서 이제 생명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간을 다 절제를 하고, 이제 많이 질문하는 건데, 이제 간이식을 하면은 기존의 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모든 환자에 있어서 일단 간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정상인 간을 이제 뇌사자간은 전체 간을 이식을 하고, 생체 간이식은 부분적으로 절제를 해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간세포암 환자에 있어서 간이식을 적용하여 간암과 만성 간질환을 동시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과적 치료인 색전술이나 여러 가지 고주파 열치료 등이 있겠지만, 이 간이식이라는 간절제보다도 더 이식 성적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이식은 뇌사자 간을 받는 뇌사자 간이식과 정상 건강한 사람의 간을 받는 생체 간이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뇌사자 간이식, 뇌사자 장기 기증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생체 간이식이 한 70-80%에 해당되고 있고요. 이 간암의 치료로서 이제 간 절제술이 가장 우수한 치료로 인정은 되지만, 대부분 이제 간경화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간 이식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상자로서는 이제 만성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경화, 또는 어떤 약제나 독성 물질에 의해서 급성 전격성 간 부전이 생긴 경우, 경화성 담관염, 윌슨씨병, 대사장애, 그리고 원발성 간암 등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소아인 경우 이제 선천적으로 담도 폐쇄증을 앓고 태어난 환자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수술의 종류는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 간이식으로 크게 나뉘고 있고요. 뇌사자 간이식은 전간 이식을 하는 경우와 분할 간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간이식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따라서 간 우엽을 쓸지 좌엽을 쓸지 좌해 분절을 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은 기존의 병든 간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한 자리에 뇌사자 간이식은 수혜자 전체 간을 이식을 하게 되겠고요. 간 우엽 이식은 그 정도 큰 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간 우엽을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는 적은 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좌엽을 이식해서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소아의 선천적 담소 폐쇄증에서는 주로 어머니의 좌외 분절을 이식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절차로는 보통 내과에서 이제 치료를 보통 하고 있고요. 간이식이 필요하다 하면 외과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간이식 외과 의사와 전문의와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장기이식 센터 코디네이터와도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체 부분 간이식을 할 것인지 뇌사자 간이식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 기증자와 수혜자, 이제 생체 간이식인 경우에는 기증자와 수혜자 검사,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또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후에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응급도에 따라 환자의 응급도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게 되고 여기에서 그 수혜자가 선정이 되면은 응급으로 간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혜자 검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에 필요한 검사들, 뭐 혈액 검사나 심전도, 심초음파 등을 하고요. 보통 간암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뼈 촬영이라든지 뭐 가슴 CT, 흉부 CT, 그 다음에 펫 CT 같은 것을 찍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시행해서 위식도 정맥류 출혈이 곧 임박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증자 검사도 일반적으로 이제 피 검사와 수술에 필요한 검사들이 필요하고요. 간의 크기나 해부학적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나 MRI 등을 찍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괜찮은지 간 색소 배설 능력 검사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지방간 여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간 조직 검사를 통하여 지방간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생체 이식인 경우에는 그 이식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증자의 그 수술 비용이나 검사 비용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식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간 기증자의 조건으로는 뭐 보통 16세 이상이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20세에서 한 55세 정도가 이제 바람직하고요. 16세 미만은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공할 간의 상태가 좋아야 하고 심한 지방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이제 기증자가 만성질환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뭐 당뇨나 고혈압, 그다음에 심장질환, 그리고 뭐 기증자가 B형이나 C형 간염이 있으면 절대 금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혈액형이 적합해야지 가장 좋지만 최근에는 혈액형이 달라도 수술 전 처치 후에 간이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 이식 후의 관리는 수술 후에 일단은 뭐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게 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이 된다면은 격리병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모든 게 다 회복됐다 그러면 3, 4주 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 전까지 매일 뭐 각종 피 검사와 초음파 검사, CT를 일주일마다 찍게 되고요. 퇴원 전에 복약 상담 및 교육을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외래를 다녀야 되고 뭐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달은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개월에 한 번 정도 외래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식 환자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면역 억제제와 다른 기타 약들이 굉장히 많아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 6개월 후에는 면역 억제제 포함해서 약이 많이 줄기 때문에 불편감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B형 간염을 앓았던 분들은 항바이러스 제제나 그 B형 간염을 예방하는 정기적인 주사가 있습니다. 헤파빅이라는 약제를 주사를 맞게 됩니다. 일상생활은 보통 뭐 2, 3개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6개월 후에는 뭐 직장생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식 초기에는 마스크 등을 사용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됩니다. 또한 날 것을 처음에는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몸의 상태에 따라서 바람직한 식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수술 비용인데요. 이식이 이제 처음 시작될 때보다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1억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현재는 저희 병원에서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물론 뭐 환자 수술 전후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 나오는 경우는 3, 4천만 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증자의 경우에는 입원해서 퇴원까지 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들게 됩니다. 의료 급여 환자인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이 들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